김순자 할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옥탑방 베란다에서 상추를 가꾸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할머니의 손놀림은 여전히 부지런했죠. 작은 화분 하나하나에 정성스럽게 물을 주며 얘들아, 오늘도 잘 자라렴 하고 속삭이는 할머니의 목소리엔 무한한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서울 변두리 낡은 다세대 주택의 옥탑방이지만 순자 할머니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비가 새면 양동이로 받고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웠지만 20년 넘게 살아온 이곳엔 할머니의 추억과 정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었거든요. 특히 베란다에서 바라보는 동네 풍경은 할머니에게 큰 위안이 되었죠. 순자 할매, 아침 드셨어요? 아래층에 사는 박미영 아주머니가 계단을 올라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손에는 따끈따끈한 미역국이 담긴 그릇을 들고 있었어요. 아이고, 미영이 또 이런 걸 어쩌려고 그래요. 고마워라. 순자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미역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일상의 소소한 나눔이 할머니에게는 무엇보다 따뜻한 행복이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모두 순자 할머니를 친딸처럼 아꼈고 할머니 역시 이웃들을 가족처럼 여기며 살아왔어요. 점심때가 되자 순자 할머니는 직접 담근 김치와 나물을 챙겨 1층의 김철수 아저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사는 아저씨가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할까봐 늘 걱정이었거든요. 아저씨, 점심은 드셨나요? 김치 새로 담갔는데 가져다 드릴게요. 할매, 맨날 이러시면 안 되는데. 고맙습니다. 철수 아저씨는 미안해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런 따뜻한 인정이 넘치는 동네였기에 순자 할머니는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늘 행복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동네에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재개발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진짜요? 우리 동네가요? 이웃 아줌마들이 모여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할머니 귀에 들렸습니다. 재개발. 순자 할머니에게는 낯설고 두려운 단어였어요. 텔레비전 뉴스에서 종종 들었던 그 말이 자신의 일상과 연결되리라곤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며칠 후 동네 입구에 재개발조합 사무소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 남성의 이름은 박영감. 겉보기엔 인자하고 점잖아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죠. 안녕하세요, 할머님. 재개발조합장을 맡게 된 박영감이라고 합니다. 박영감이 순자 할머니의 옥탑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급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하면서도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었어요. 아,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할머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동네가 재개발이 확정되었거든요. 할머님께서도 좋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박영감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어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데 왜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까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은데요. 할머님, 시대가 변했어요. 이런 낡은 곳에서 계속 사시면 안 되죠. 새 아파트로 이사 가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박영감의 목소리엔 거부할 수 없다는 강압적인 뉘앙스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보상금은 얼마나 나오는 건가요? 할머님 같은 경우엔 2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천만 원이요?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법을 잘 모르긴 했지만 이 정도 위치의 부동산이 그렇게 싼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전문가라는 사람이 하는 말에 쉽게 반박할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네, 옥탑방이고 오래된 건물이라 그 정도가 적정선입니다.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받으실 거예요. 박영감은 능숙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2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죠. 베란다의 화분들과 동네 사람들과의 소중한 추억들을 모두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니. 게다가 2천만 원으로는 서울 어디에도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없다는 걸 할머니도 알고 있었어요. 하늘님, 어쩌면 좋을까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조차 희미한 도시의 밤하늘이 유독 쓸쓸해 보였어요.
평온했던 일상에 드리워진 먹구름이 점점 짙어져 가고 있었답니다. 박영감의 첫 방문 이후 며칠이 지나자 할머니를 향한 압박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박영감은 하루가 멀다 하고 옥탑방을 찾아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재촉했어요. 할머님,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늦어지면 보상금도 줄어들 수 있어요. 좀 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할머님, 제가 호의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조합장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지도 않을 겁니다. 박영감의 말투는 점점 협박조로 변해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런 박영감을 보며 묘한 기시감을 느꼈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불쾌한 느낌이 마음 한구석에서 꿈틀거렸죠. 일주일 후 박영감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어요. 이번엔 몇 명의 직원들을 데리고 와서 할머니를 둘러쌌습니다. 할머님, 다른 분들은 다 계약하셨어요. 할머님만 남으셨습니다. 정말인가요? 순자 할머니는 의심스러웠지만 확인할 방법도 없었어요. 박영감은 거짓말을 태연히 이어갔습니다. 네, 할머님이 계속 미루시니까 다른 주민들도 불편해하세요. 빨리 결정해 주세요. 그날 밤 할머니는 이웃집 미영이를 불러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미영아, 너네도 재개발 계약했니? 아직 안 했어요, 할매. 뭔가 이상해요. 보상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미영이의 대답을 듣고 순자 할머니는 박영감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져갔죠. 다음 날 저녁 박영감의 횡포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는 몇 명의 건장한 남자들과 함께 할머니 집에 찾아왔어요. 할머님, 이제 그만 장난은 끝내셔야죠. 장난이라니요? 시간을 너무 끌고 계세요. 조합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박영감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고 함께 온 남자들의 눈빛도 험악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지만 굴복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생각할 시간은 끝났어요. 지금 당장 계약하시든지 아니면. 박영감은 말을 흐리며 위협적인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옥탑방 수도가 갑자기 끊어졌고 밤늦게 누군가가 문을 쾅쾅 두드리며 할머니를 잠들지 못하게 했어요. 전기도 자주 나갔고 때로는 이상한 냄새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웃들이 할머니의 상황을 걱정하며 도움을 주려 했지만 그들 역시 박영감의 보복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했어요. 미영이와 철수 아저씨가 간간히 할머니를 위로하고 도움을 주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할매, 우리가 뭘 도와드릴까요? 미영아, 마음만 고마워. 괜히 너희까지 피해보면 안 되니까. 순자 할머니는 이웃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했어요. 하지만 나날이 쌓여가는 스트레스와 공포는 할머니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니는 과거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는 악몽에 시달렸어요. 젊은 시절 한창 30대 초반이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믿을만해 보이는 사람에게 속아서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잃었었거든요. 꿈속에서 순자는 다시 그때의 절망감을 느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서 어린 딸을 키우며 악착같이 모은 돈. 작은 가게라도 차려보겠다는 소박한 꿈을 안고 믿고 맡겼던 돈을 하루아침에 모두 잃었을 때 그 절망감 말이에요. 엄마, 괜찮아요? 꿈속에서 어린 딸이 울먹이며 물어봤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그때 순자는 딸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악몽에서 깨어난 할머니는 식은땀을 흘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그 기억이 되살아나는 걸까요? 박영감을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던 그 불쾌한 기시감의 정체가 무엇인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문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님, 저는 변호사 김민수라고 합니다. 할머님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순간 할머니의 마음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긴 터널 같았던 절망의 끝에서 마침내 출구를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변호사 김민수는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으로
정의감이 넘치는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웃 주민의 제보를 통해 순자 할머니의 사연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할머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영감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에요. 민수 변호사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웠던 일들을 누군가가 이해하고 도와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정말 도움이 될까요? 저는 법도 잘 모르고 돈도 없는데. 할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엔 무료 변론도 가능해요. 더 중요한 건 정의를 실현하는 거죠. 민수 변호사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체계적으로 박영감의 불법 행위들을 하나씩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숨겨진 카메라를 설치해서 박영감의 협박 장면을 녹화하고 수도와 전기가 끊긴 증거들을 수집했죠. 할머님, 오늘 박영감이 오면 이 녹음기를 켜놓으세요. 모든 대화를 기록해야 합니다. 그날 저녁 박영감은 예상대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예전보다 더욱 거친 모습이었습니다. 계약을 미루는 할머니에게 화가 난 듯 보였거든요. 할머니, 이제 정말 참을 만큼 참았어요. 내일까지 계약 안 하시면 강제로 쫓아낼 수밖에 없어요. 강제로요? 그럴 권한이 있나요? 순자 할머니는 민수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당당하게 맞섰어요. 박영감은 할머니의 달라진 태도에 당황했지만 더욱 화를 냈습니다. 권한이 있냐고요? 제가 조합장인데 권한이 없겠어요? 할머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그때 박영감의 목소리에 담긴 위협적인 어조가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박영감의 말투에서 묘한 기시감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예전에 만난 적이 있나요? 순자 할머니의 질문에 박영감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금세 태어난 척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 뵙는 사이인데. 하지만 그 순간의 당황한 표정을 할머니는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박영감이 떠난 후 민수 변호사는 녹음 내용을 들으며 분노했어요. 완전히 협박이네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민수 변호사의 조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박영감이라는 인물 자체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해 보이는 이력과 갑자기 나타난 재개발 조합장이라는 지위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할머님, 박영감에 대해서 더 조사해 보겠어요.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며칠간의 집중적인 조사 끝에 민수 변호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박영감이라는 이름으로 된 공식 기록이 불과 15년 전부터만 존재한다는 거였죠. 이상해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 같아요.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민수 변호사는 사설 탐정 사무소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박영감의 지문이 20년 전 대형 투자 사기 사건의 주범인 박성호와 일치한다는 거였어요. 박성호는 당시 수십억 원을 가로채고 잠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민수 변호사는 20년 전 신문 기사들을 뒤져봤어요. 그리고 피해자 명단에서 김순자라는 이름을 발견했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할머님, 이것 좀 보세요. 민수 변호사가 들고 온 낡은 신문 기사를 본 순자 할머니는 숨이 막혔어요. 거기엔 20년 전 자신을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그 사기꾼의 사진이 선명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할머니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어요. 20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그 악몽의 주인공이 다시 자신 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박성호. 그 이름이었어요. 어쩐지 박영감을 보면 불쾌한 느낌이 들더라니. 순자 할머니는 과거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며 눈물을 흘렸어요. 젊은 시절 딸과 단둘이 어렵게 살면서도 미래를 위해 필사적으로 모았던 그 돈. 작은 가게라도 차려서 딸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 그때 저는 33이었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5살 딸을 혼자 키우면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거든요. 할머니의 고백에 민수 변호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것도 모자라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니. 그 사람은 투자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수익률이 좋은 안전한 투자처가 있다면서. 저는 정말 믿었어요. 너무나 친절하고 신사적이었거든요. 얼마나 속으셨어요? 3천만 원. 그때로서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제가 10년 넘게 모은 돈 전부였거든요. 민수 변호사는 분노로 치를 떨었어요. 그 돈이면 지금 가치로 최소 억대가 넘는 금액이었거든요. 할머님, 그때 신고는 하셨나요?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경찰도 찾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순자 할머니는 그때의 절망감을 떠올리며 목이 메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어린 딸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했던 그 시절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딸 아이는 어떻게 되셨어요? 다행히 잘 자라서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이가 다 알았을 거예요. 할머니는 당시 딸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던 기억을 털어놨어요.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꿈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을 때의 그 참담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할머님, 이번엔 다릅니다. 그가 모든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 드릴게요. 민수 변호사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가 알아본 걸 눈치채면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지문과 과거 기록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불법 행위들까지. 이번엔 절대 도망갈 수 없을 거예요.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박영감이 예고도 없이 또 찾아온 거였습니다. 할머님 계시죠?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박영감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조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혹시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봐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순자 할머니와 민수 변호사는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드디어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온 거였습니다. 들어오세요. 할머니가 문을 열자 박영감은 민수 변호사가 있는 걸 보고 순간 경계심을 드러냈어요. 이분은 누구시죠? 제 변호사예요. 박성호 씨. 순자 할머니가 박성호라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 박영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20년 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박영감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20년 동안 정교하게 숨겨왔던 가면이 한순간에 벗겨지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위풍당당한 재개발 조합장이 아니라 궁지에 몰린 사기꾼에 불과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박성호가 누군데요? 박영감은 다급하게 부인했지만 이미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20년 전 그 사기꾼의 모습과 지금의 박영감을 차례로 바라보며 확신했습니다. 목소리도 그대로네요. 20년 전에도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셨죠. 할머니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말에 박영감은 당황했어요. 그는 재빨리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할머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민수 변호사가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꺼내며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박성호 씨, 아니 지금은 박영감이시죠? 여기 당신의 지문 감정 결과가 있습니다. 민수 변호사는 공식 문서를 박영감 앞에 내밀었어요. 그 문서에는 현재의 박영감과 20년 전 박성호의 지문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년 전 투자 사기 사건 당시의 피해자 진술서예요. 김순자 할머님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들이죠. 박영감은 서류를 받아보며 점점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치밀하게 증거를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법의 그물망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거죠. 이건 조작된 거예요.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민수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것은 박영감이 최근 몇 달간 할머니와 다른 주민들에게 한 협박과 강요를 기록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당신이 할머님께 한 모든 협박이 여기 녹음되어 있어요.
수도를 끊고 전기를 차단하고 심야의 소음으로 괴롭힌 것들도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박영감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책상을 내리치며 발작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박성호야. 그런데 그게 어쨌다고. 이미 시효도 다 지났는데.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박영감은 더 이상 가식적인 친절함을 유지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는 20년 전과 똑같은 악독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시효요? 하지만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민수 변호사는 침착하게 법조문을 인용했어요. 할머님이 당신의 정체를 확실히 아신 건 바로 어제부터예요. 그러니까 공소시효는 이제 시작이죠. 박영감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자신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교묘하게 피해 다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법이 자신을 옥죄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사기, 강요, 공갈, 협박 등의 혐의도 있습니다. 이건 현행범이에요. 박영감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며 위협적으로 다가섰습니다. 당신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요. 나도 할 말이 있어. 하지만 그때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 변호사가 미리 연락해둔 경찰들이 도착한 거였습니다. 경찰입니다. 박영감 씨, 수사에 협조해주세요. 경찰관들이 들어오자 박영감은 완전히 기가 꺾였어요. 그는 주저앉으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이야. 순자 할머니는 박영감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2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악몽의 주인공이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그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할머님, 이제 정말 끝났어요. 민수 변호사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길고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난 거였죠. 며칠 후 언론에 박영감의 악행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어요. 20년 만에 밝혀진 충격적인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모든 신문과 방송에서 다뤄졌습니다. 한 사기꾼이 신분을 바꿔가며 얼마나 오랫동안 선량한 시민들을 속여왔는지에 대해 사회 전체가 분노했어요. 특히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20년 전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었던 할머니가 우연히 그 사기꾼과 다시 마주치게 되고 결국 정의를 실현한다는 드라마틱한 반전 때문이었죠. 할머님, 전국에서 응원 편지가 쏟아지고 있어요. 민수 변호사는 할머니에게 도착한 수많은 편지들을 보여줬어요. 전국의 시청자들이 할머니의 용기에 감동받아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박영감은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5억 원을 선고받았어요. 그동안 불법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이 몰수되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도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순자 할머니가 받게 된 보상이었어요. 20년 전 잃었던 3천만 원은 이자를 포함해서 1억 5천만 원으로 계산되었고 재개발 보상금도 정당한 시세인 2억 3천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총 3억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이었죠. 할머님, 이제 정말 편안하게 사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저는 여전히 이 동네 근처에서 살고 싶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할머니는 받은 보상금 중 일부로 동네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크지는 않지만 엘리베이터도 있고 보일러도 잘 나오는 쾌적한 곳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할머니를 배웅했어요. 미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할매, 정말 대단하세요. 악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멋진 복수를 해내시다니. 복수라기보다는 하늘이 도와주신 것 같아. 그리고 좋은 사람들 덕분이지. 철수 아저씨도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어요. 할매가 계셔서 우리 동네도 살기 좋은 곳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자주 놀러 오세요. 새 집은 할머니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쾌적했어요. 넓은 베란다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화분들을 놓을 수 있었고 햇빛도 잘 들어왔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할머니는 새집 베란다에서 고추와 상추 모종을 심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전 잃었던 것들도 되찾았고 억울했던 일도 해결되었으니 이제 정말 황금빛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며칠 후 할머니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받은 보상금 중 상당 부분을 동네 독거노인들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기부한 거예요. 할매, 이렇게 큰 돈을 기부하시면 돈은 쓸 만큼만 있으면 돼. 나 혼자 다 쓸 수도 없는 돈인데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게 맞지. 할머니의 기부 소식이 알려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복수에 성공한 후에도 원한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이웃을 위해 나누는 할머니의 모습이 진정한 승리자의 품격을 보여줬거든요. 그해 봄 순자 할머니의 새집 베란다는 온갖 꽃과 채소들로 가득했어요. 예전의 옥탑방보다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정원이 되었죠. 할머니는 매일 아침 화분들에 물을 주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 변호사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할머님, 박영감이 2심에서도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고마워요, 민수 씨. 당신 덕분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할머님. 할머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베란다에 나가서 별을 올려다봤어요. 도시의 불빛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에 있을 남편을 생각하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 딸도 잘 살고 있고 나도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걱정 마세요. 새벽이 밝아오며 할머니는 다시 한번 화분들을 돌봤어요. 새싹들이 힘차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라나는 식물들처럼 자신도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새로운 황금빛 인생을 맞이한 거였어요.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선한 사람들의 도움과 자신의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만나면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순자 할머니는 온몸으로 증명해낸 셈이었습니다. 할매, 자주 놀러 갈게요. 철수 아저씨도 가끔 놀러 오세요. 새 집에 방이 하나 더 있거든요. 새 아파트는 작지만 따뜻했어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보일러도 잘 나왔죠. 무엇보다 넓은 베란다에서 화분들을 더 많이 기를 수 있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새집 베란다에서 고추와 상추 모종을 심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전 잃었던 돈도 되찾았고 억울했던 일도 해결되었으니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순자야, 이제 마음 편히 살거라. 하늘에 있을 남편에게 속삭이며 할머니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어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했고 선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민수 변호사가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할머님, 박영감 재판이 확정됐어요. 징역 7년에 벌금 10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사람도 이제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네요. 순자 할머니는 복수에 대한 쾌감보다는 차분한 만족감을 느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는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후 할머니는 받은 보상금 중 일부를 동네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 배달 봉사에 기부했어요. 자신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웃들을 도우고 싶었거든요. 할매, 이렇게 좋은 일 하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복은 이미 충분히 받았어. 이제 나눠야지. 새로운 집에서의 첫 번째 봄이 왔을 때 순자 할머니의 베란다는 온갖 꽃과 채소들로 가득했어요. 예전보다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정원이 되었죠. 그날 저녁 미영이와 철수 아저씨가 새 집들이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할매, 축하드려요. 정말 멋진 집이에요. 고마워라. 다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게 되었어. 함께 저녁을 먹으며 나눈 대화는 따뜻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순자 할머니는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유독 아름다웠어요. 황금빛으로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한 것 같다고.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의 빛은 어디선가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밤이 깊어가며 이웃들이 돌아간 후 순자 할머니는 베란다에 나가서 별을 올려다봤어요. 도시의 불빛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는 하늘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힘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게 해준 것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 것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준 것도 모두 감사했거든요. 새벽이 밝아오며 할머니는 다시 한번 화분들에 물을 주었어요. 새싹들이 힘차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황금빛 인생이 시작된 거였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